피 한 방울, 침 한 방울로 각종 질병을 검사하기 위해선 그 속에 있는 성분들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데요. 칩 위의 작은 연구실 레보너칩은 나노바이오 연구 분야의 새 장을 열고 있습니다. 체외 진단 기술과 함께 발전하고 있는 레보너칩의 또 다른 가능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용 목적에 따라 크기와 구조가 다양하게 이루어진 레보너칩. 둥근 형태가 인상적인 이 레보너칩의 이름은 엑소디스크입니다. 지름 12cm 남짓한 작은 장치가 암을 진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그 원리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윤경 교수 연구팀은 나노소포체라는 생체 물질을 분석하면 각종 질병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점을 착안해 나노소포체를 효과적으로 채집하는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그 장치가 바로 엑소디스크입니다. 나노소포체를 뜻하는 엑소점의 엑소와 레보너 디스크의 디스크를 결합시킨 이름이죠. 이 장치는 소변과 같은 액체 시료를 활용해 나노소포체를 분리 검출하는데요. 연구진은 엑소디스크로 방광암 환자의 소변에서 나노소포체를 검출해내며 소변으로 방광암을 진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암 조직이 사실은 가장 좋은 체내 유정 정보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암에 걸렸다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조직을 꺼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신에 우리 몸에는 혈액이 흐르고 있고 또 소변도 있고 이제 다양한 액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이라든가 소변 또는 흉수 또는 복수 이러한 샘플로부터 세포를 꺼내거나 또는 DNA를 꺼내거나 아니면 오늘 말씀드린 나노소포체를 꺼내서 거기에서 암세포의 유전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암을 진단하는 표준 방법은 조직 검사입니다. 몸에서 조직의 일부분을 떼내어 검사하는 방법인데요. 정확도는 높지만 내시경이나 바늘과 같은 도구를 인체에 주입하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크고 통증이 수반됩니다. 또 다른 암 진단 방법으로는 CT와 MRI 검사가 있는데요. 이 또한 조영제의 부작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비용이 비싸고 암을 초기에 발견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엑소디스크를 활용한 체외 진단은 소변을 시료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 플라스틱 기기로 암세포의 흔적을 담고 있는 나노소포체를 분리해 그 속에 깃든 질병 정보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엑소디스크에서 분리되는 핵심 물질, 나노소포체란 무엇일까요? 세포 활동을 통해 나오는 아주 작은 크기의 생체 물질, 나노소포체. 이 물질은 체액을 타고 몸 안을 돌며 자신이 다니는 길목에 생기는 질환 정보를 포함한 생체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변 속에 있는 나노소포체를 분석하면 소변이 생성, 이동하는 곳에 발생하는 전립선암, 신장암, 방광암과 같은 질병의 정보를 알 수 있죠. 나노소포체는 수십 내지는 한 200나노미터 미만의 어떤 멤브레인으로 둘러싸여 있는 소포체를 의미하는데요. 이 나노소포체가 옛날에는 세포가 이제 그 세포 안에서 필요 없는 것을 버리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 나노소포체를 분리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나노소포체가
DNA도 가지고 있고 RNA도 가지고 있고 즉 생명 현상에 관련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엑소디스크에 소변을 넣고 원심력을 이용해 분리하면 큰 잔해물이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미세관을 통해 시료가 이동하는 동안 나노소포체가 농축되는데요. 원심력을 이용해 나노소포체를 분리하는 방법은 예전부터 사용해왔지만 초고속 원심 분리법을 활용해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죠. 하지만 엑소디스크는 특별한 장치로 그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나노소포체는 굉장히 수십 나노의 작은 사이즈와 낮은 밀도를 가지고 있어요. 기존의 사람들은 초원심 분리 방법을 사용해서 나노소포체를 분리를 했었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그 방법은 시간이 서너 시간 이상이 걸리고 또한 분리 수율도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이 디바이스는 필터를 사용해서 나노소포체를 좀 더 짧은 시간 안에 높은 수율로 분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엑소디스크에는 나노소포체 분리를 돕는 두 종류의 필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600나노미터 크기의 구멍을 가진 필터, 그리고 그보다 더 촘촘한 20나노미터의 필터입니다. 서로 다른 크기의 두 필터 덕분에 원심력을 키우지 않아도 나노소포체를 효율적으로 걸러낼 수 있죠. 원심력에 의해 미세관을 타고 이동하는 시료는 두 개의 필터를 통해 순차적으로 걸러집니다. 최종적으로 20나노미터의 필터 위에는 20나노미터보다는 크고 600나노미터보다는 작은 범위의 나노소포체들이 농축되는데요. 이 필터 덕분에 30분 이내에 나노소포체를 검출할 수 있습니다. 분리된 나노소포체는 나노 입자 추적 분석 검사를 통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노소포체를 확대해보면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 보이는데요. 이 움직임 패턴을 분석해 나노소포체의 크기와 수량 정보를 확인합니다. 이리저리 불규칙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나노소포체. 나노소포체는 40에서 1000나노미터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물질로 이런 미소 입자들은 액체나 기체 속에서 불규칙하게 운동하는 현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이러한 입자 움직임을 추적 분석해 95% 이상의 높은 나노소포체 회수율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는 엑소디스크에 소변을 넣어 나노소포체를 분리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나노소포체를 보다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나노 입자는 이제 각각이 고유하게 브라우니안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입자의 움직임 패턴을 분석을 해서 입자의 크기랑 그리고 입자의 개수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앞에서 분리했던 나노소포체가 얼마만큼의 수량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크기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분리했던 방광암 환자의 소변에서 분리한 나노소포체와 정상인 소변에서 분리했던 나노소포체를 분석을 했을 때 방광암 환자 소변에서 분리한 나노소포체가 조금 더 많은 개수를 가지고 있는 것을 경향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나노소포체에는 세포 간의 정보를 주고받고 세포 증식 등을 조절하는 표면 단백질이 있습니다. 효소 면역 분석 결과 방광암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표면 단백질의 발현량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나노소포체의 또 다른 활용 방법은 각종 유전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것인데요. 연구진은 나노소포체를 이용한 암 진단 마커 검출을 통해 각종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할 예정입니다. 유전 정보가 깃든 물질을 좀 더 쉽게 채취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노력은 체외 진단의 대중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겁니다. 이는 곧 일반인도 자신의 체액을 이용해 직접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날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음을 의미합니다. 레보노 칩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진단기기가 좀 더 보편화돼서 현재 지금 당뇨 검사처럼 집에서도 암 검사를 간단히 자주 할 수 있다면은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도 있고요. 또 암이 걸렸을 때 이게 치명적인 질병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당뇨처럼 내가 오랫동안 내 몸을 잘 관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